청년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형 문자가 뭔지 아시나요? 예, 물건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를 말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간단하게 현대판 상형 문자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 송정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격하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빠르게 쉽게 간단하게 도대체 뭘 어떻게 전달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려운 과학 원리라든지 역사 또는 먹는 것도 심지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전달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전달할 수 근데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전달이 안 됐습니다. 차차 강의를 통해서 더 전달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가 아니라 네. 지금 바로 준비하신 지금요? 화면을 보고 네네. 어떤 건지 어떤 거를 네네. 전달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네네네. 만나보겠습니다. 진행되는 시간이 단으로 구성될 것 같아요. 각종 그림과 포스트잇을 이용한 아이디어 구상회의. 이 새들이 지금 아니 저기 점들은 그림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유심히 관찰하는 한 남자까지. 지금 이곳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이곳은 정보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인포그래픽 전문 회사입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그림만 보고도 바로 용도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인포그래픽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방대하고 많은 양의 정보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미지, 차트,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인 언어들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인포그래픽의 첫 단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것인데요. 타깃과 주제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인 것이고 이번엔 보다 쉬운 전달을 위한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생각할 차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 인포그래픽의 트렌드를 참고한다고 하죠. 제가 보통 기업의 미팅을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한 와인 매장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고객 미팅은 필수입니다. 고객과의 꾸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인포그래픽의 발전을 꿈꾸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보 전달의 신세계, 혁신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야, 이걸 봤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예, 뭐가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인포메이션, 즉 정보죠. 네. 그래픽은 시각적인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포그래픽. 그래서 정보를 시각적인 언어로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 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예.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한번 자료를 한번 볼게요. 아, 야, 이게 쉬운 겁니까? 네, 이게 어려운 자료인 거고요. 이게 어렵습니까? 네네. 야, 이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으로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쉬운 게 나옵니까? 네네. 네. 이렇게 예. 그림으로 전달을 하면 네. 그림만으로도 예. 어떠한 커피는 어떠한 재료들로 구성이 되는지 네. 시각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영어를 모르시는 네네네. MC님도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네, 있어요. 이제 커피입니다.
그렇죠. 네네. 커피고 하나하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커피 말고 다른 활용 분야가 또 있는 겁니까? 기업들이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기업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어떤 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네. 찾아내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화된 일이네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1년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5년 전에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인포그래픽 시스템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국내에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최초시고. 네네. 그러면 해외에는 있었나요? 해외에서는 조금씩 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을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럼 해외에서 네네네. 그 어떤 인포그래픽의 문익점처럼 그렇죠.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가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었는데 네. 먼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참 다행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네네네. 참 뿌듯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서 이 5년간의 어떤 스토리가 어떠한지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렸고요. 창업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그런 욕망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특히 저에게 위협이 되었던 존재들은 홍보대 행사나 PR 회사들 그리고 디자인 회사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규모가 꽤 큰 회사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포그래픽 웍스의 송정수 대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인포그래픽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그것을 활용한 홍보를 도와드리거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창업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창업을 한 사람인데요. 대학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실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자동차 디자인 분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진로가 그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가장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아직 한 달에 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월급을 내가 다 써버렸다. 네, 뭐 이런 후회 섞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창업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다.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떠한 재미있는 문화를 내가 새롭게 시도를 해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렸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창업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그런 욕망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에게 퇴사의 의사를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람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결심이 서신다면 일단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정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창업을 결심을 하고
일단 저질렀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해외 언론을 즐겨보곤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BBC를 즐겨봤고요. 웹 기사는 뉴욕타임즈를 즐겨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사들이 텍스트 중심의 기사에 사진이 한두 장 첨부되어 있던 것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되어진 그래픽 속에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기사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국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전혀 없었었고요. 당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도 나오는 정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쪽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이 인포그래픽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관계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참 저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중단시키시더니 그래서 인포그래픽이 뭐죠?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인포그래픽을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끝나서 발표를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전략이 언론사들과 제휴를 해서 인포그래픽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기사를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인포그래픽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비용은 받지 않을 테니 대신에 기사가 나갈 때 저희 회사의 이름을 노출을 시켜달라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이 새로운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서 인포그래픽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이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경쟁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요. 특히 저희에게 위협이 되었던 존재들은 기존의 홍보 대행사나 PR 회사들 그리고 디자인 회사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규모가 꽤 큰 회사들이 있어서 저희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나 단가 경쟁에 휩쓸리지 말자.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퀄리티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희 회사만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온 결과 저희 회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포그래픽 회사 중에 한 곳으로 브랜딩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기업, 언론, 공공기관 다양한 곳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80개 클라이언트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4개의 언론사와 MOU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5개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는 직급이 없습니다. 직급은 없는 대신에 저희는 직책만 있습니다. 저는 대표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전 직원이 다 인터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온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황을 하겠죠. 그러므로 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나거나 대표와의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처음 저희 회사의 핵심 인력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할 때 큰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동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저희 회사에서의 어떤 경력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회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항상 ing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은 그것을 도전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서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 타임라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그렇죠? 두 번째는 저질러라.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져라. 네 번째는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격언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학심사 심지기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안다라는 의미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강연자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지만 이렇게 요약까지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해외에서 그런 걸 캐치해 갖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랬을 경우에 새로운 분야를 창업해서 이 대한민국의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조금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 내지는 대표님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특급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한다는 것은 네. 일단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퍼스트 무버. 만든다. 메이커. 그렇죠. 만드는. 네, 가장 먼저 예. 걸음을 옮겼다는 뜻이죠. 조금 힘듭니다. 우리 대표님. 네. 네. 그것도 다, 미안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힘든 점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템이나 그 비즈니스를 알려야 되는데요. 그때 좀 팁을 하나 이제 드리자면 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포그래픽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것을 활용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당신이 만들고 있는 파워포인트, PPT를 인포그래픽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회사에서 좋은 고가를 받을 수 있다. 와 같이 좀 더 사람들이 네네네.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홍보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네. 그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것을 네. 생각하고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인포그래픽을 네. 제외하고도 네네. 어떤 거 뭐 따로 도전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 과거에는 제가 음악도 했었었고요. 네. 뭐 뮤지컬도 도전을 했었었고요. 음. 최근에는 와인을 또 공부를 해서 네네네. 소믈리에 자격도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와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항상 이제 제가 시도하는 걸 좋아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비즈니스와도 접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와인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분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이 와인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책들을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를 인포그래픽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교육 영역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그 그림을 쉽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림이란 게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보기 나름이에요. 내 그림이 뭐 피카소가 될 수도 있고 네. 내 그림이 뭐 모네다, 고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저건 뭐야? 저건 뭐네?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좀 네,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웃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는 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어떤 고객사의 성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고객사들마다 원하시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나 만족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네, 전달하는 사람이 정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수용자들의 타겟을 분석을 해서 네.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홍보 채널이라든지 네. 그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네네. 고객사들 많이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만족도가 높군요. 네, 그렇게 하다 아무래도,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어떤 피드백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인포그래픽이란 게 사실 이게 기술만 있다면 좀 다 도전을 할 수 있는 창업 분야입니까? 이런 게? 인포그래픽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회사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부분에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보 분석 부분에 핵심을 두고 하겠다. 혹은 우리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겠다. 혹은 우리는 어떤 홍보 전략을 잘 세우는 회사로서 포지셔닝을 하겠다와 네. 같이 어떤 회사만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서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언론사 쪽으로 저도 한번 접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 언론사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거리들을 계속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본인의 어떤 인생 스토리나 창업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사업 자체가 무언가 재밌는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네.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입니까? 네, 저는 택배 기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택배 기사들 다 기다리시죠? 네. 네. 그래서 택배는 네. 기다리는 동안 설레고 예, 예. 오면 기쁘고 예. 그렇잖아요. 아, 착 부리면 기분 좀 그렇습니다. 착보는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보를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네. 행복하게 전달하는 어. 그런 택배 기사가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택배 기사님 같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도 문맹률이 높은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은 읽을 수 없어도 그림은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자, 네, 대표님의 이런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안다고 했던 사마천의 명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그 꿈을 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 창업은 일단 시작을 해야지 창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저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수준까지 올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신만의 문자를 만들 시간. 세상에 하나뿐인 길을 개척하세요.